다음입니다. 우리 그 정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관악을 정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감사원의 통계 강압 조사와 또 검찰의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상훈 의원님, 지난번 감사원 우리 그 현장 조사를 했었는데요. 우리 좀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래요? 좀 이 사진 보이시죠? 여기가 감사원의 조사실입니다. 창문도 없고 뭔가 저 안에 있으면은 큰 공포심을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딱 그 테이블 하나 있고 양쪽에 의자 하나씩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 바깥에서 창문으로 밖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저쪽에 조사를 받는 사람은 바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상급자가 와서 조사하는 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그 특별하게 마련된 방이죠. 그렇죠? 그런 건데 다른 실제 조사하는 방에서는 또 창문이 전혀 없는 방도 많이 있었어요. 요거는 감사원에 있는 방인데 실제로 그때 조사는 그 통계와 서해와 관련해서 조사는 명동에 있는 별도의 조사실이 있었고 이 그 면적은 실제 여기 감사원에 있는 것보다 더 좁았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여기 와서 조사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제 구자연 그 검찰청장 직무대행님,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공간에서 조사를 하나요? 저희 영상 녹화하는 경우에 영상 녹화실 아마 위원님께서 이번에 가서 보셨을 텐데요. 그런 형태를 제외하면 일반 검사실에서 참여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검사실에서는 바깥에서 볼 수 있게 해놓고 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었어요.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남영동 대공분실이나 안기부 남산 조사실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당신만 덤탱이 쓰고 진작 몇 년 받을 수 있어. 저렇게 안 되려면 협조하라. 당신만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주범이야? 이런 말 들으면은 감사원의 감사관이 질문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저는 현장에서 그대로 느꼈습니다. 또 정상훈 사무총장님, 이게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인 조사로 봐야 되나요? 뭐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이 강압 사례입니다. 지난번 특조위에서 말씀들을 정언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두 번째 보면은 내가 데리고 일했던 사무관, 서기관, 과장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전부 이 사람들의 장래 문제를 망가뜨리겠다. 내가 모셨던 상사들이 이러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진술을 안 하고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다. 아까 같은 그런 공간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러한 강압적인 질문에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실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동수 지난번 정현이 나와서 진술한 건데 이번에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 저를 비롯한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보고 변동률이 낮아진 것을 좋아했던 것이 국토부 사무관들이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계를 조작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하동수의 감사 문답서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동수 정인이 이거는 내가 진술한 게 아니다. 너네들이 장문해서 넣은 것이다 해서 이거를 부정하고 지장까지 찢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답서에서는 사라졌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수사 요청서에 다시 이것이 버섯이 등장한 거죠. 정상훈 정의님 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예, 확인했습니다. 예, 그때 현장 조사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요? 어디 법무장관님. 감사원 문답서에서 피조사자가 빼달라고 내가 진술 안 했다고 요구해서 뺐던 것이 감사원의 수사 요청서에 그대로 다시 등장했다면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반드시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해가지고 그 검찰 쪽에 넘긴 감사원의 내용인데, 청와대가 국토부에 연락한 날짜가 2020년 11월 27일 10시인데, 저녁 10시인데 국토부가 카톡으로 부동산원의 지시하에서 변동률을 조정했다고 하는 게 오후 5시입니다. 이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오히려 청와대하고 국토부가 연락한 시간은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연락한 그 시간보다 5시간은 늦는데, 마치 청와대가 이걸 지시한 걸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작성이 된 거죠, 이게.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게 하동수 정인의 주장입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심지어 윤성원 차관 여기 나와 계신데 잠깐 나오실래요? 시간 정지해 주시고요. 이 검찰이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은, 윤성원 차관이 이게 뭐 저 통계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신경 써서 좀 하자, 그런 거고, 그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검찰의 왼쪽 때 검찰의 증거 조작, 감사원 검찰 조작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카톡 상에 보면은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보면 국토부 차관은 공급 통계 보도 자료는 앞으로 내 컨펌을 받고 내길 바란다, 이런 내용인데, 이 마지막 부분을 빼고 마치 국토부 차관이 부동산원의 지시에서 통계를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검찰조차도 조작을 했어요. 맞습니까, 윤성원 차관? 예, 저 문구는 틀림없이 인허가, 준공, 공급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잘 만들자. 그리고 앞으로는 그 차관한테 미리 보고한 다음에 좀 배포를 하라. 그런 의미인데요. 저 공급 통계 보도 자료는 앞으로 내 컨펌 받길, 이 문구를 뺍니다. 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위에 있는 지금 저 보참을 안 받으니 내가 참 곤혹스럽다. 이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동산원 직원, 국토부 직원 어디에도 묻지도 감사 수사하지도 않은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뭐냐면 공소장에 넣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 검찰총장 직무대행님께 꼭 묻고 싶은 게, 저 대화가 증거 순번 몇 번에 어디에 있는 건지 오늘 오후까지 저는 꼭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예. 예, 증거 기록 어디에 있는 건지. 재판의 전체 증거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실제로 그 윤성원 차관님, 정인이, 예, 예. 이 수정 로그가 약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9,158건 있었는데, 상승 고압에 3,890건, 하락에 1,520건인데, 제가 그 공소장을 가진 거 보니까 하락한 것만 사례를 뽑아가지고 문제 협의로 적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상승과 고압도 다 이 통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정 절차로서 들어가가지고 상승할 때가 상당히 많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 부동산 직원들 간의 녹취록을 보시면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2,000개를 수정을 했고, 그 가운데 1,800개는 올렸다. 그리고 200개는 검증을 해서 낮춘 거고, 그래서 감사관한테 이게 왜 조작이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말은 올린 거는 감사관이 묻지를 않는답니다. 낮춘 것만 뭐냐면 끝까지 통계 조작으로 몰아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공소장에도 보면은 하락한 사례만 넣어가지고 그걸 문제 사실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총장 대행님, 예. 이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재판에서 아무튼 다 심리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시 검찰에서의 이번에 조작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통계 사건은 감사원의 조작 조사에 의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법무부나 검찰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감사원에서는 또 이런 강압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지난번 유병호 그 사무총장 나와서 적법 절차에서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명백히 위정 행위로 우리 위원회가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규종 법원행정처차장님, 네,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열심히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과정에서 이거 아니에요라고 줄까지 다 치고 하동수 증인 같은 경우에 줄까지 다 치고 도장까지 딱 찍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사 의뢰서에 그 내용이 그대로 또 올라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곽규택 의원님도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감사원에 가서 봤잖아요. 감사원에 가서 보다가 가셨구나. 그것까지 안 보셨구나 그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열람을 했더니 그게 그대로 수사 의뢰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실이 뭔지 뭐가 뭔지를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그렇죠? 재판부에서 잘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게 올라왔는지 확인해야 된다. 진실을 판단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법원 신뢰 다 떨어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실을 규명해 줘야 되고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감사원조차도 다시 바뀌었어요. 조작이란 말이 조작이 아니고 수정이라고. 스스로 윤석열 감사원이 그렇게 바꿉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